파이어족 하면 무슨 생각이 들죠? 코인 폭등해서 쿨하게 퇴사? 시골 가서 텃밭 일구기? 아니면 동남아에서 한 달씩 살고 뭐 이런 거?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는 자기 마음이죠.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고려를 해야 됩니다. 소득, 지속적인 현금 흐름 있어야 되죠. 지출, 통제하고 간소화해야 되죠. 마지막으로 할 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뭘 할지. 자, 일단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겠죠. 이건 뭐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 달에 얼마를 쓸지를 정해야 돼요. 한 달에 200만원 쓸지 2천만원 쓸지. 당연히 2천만원 쓰고 싶은 사람은 파이어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좀 더 쉽게 가려면 역시 지출을 낮춰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뭘 할지, 그냥 누워 지낼 건지 아니면 뭔가 더 하고 싶은 일을 찾을 건지. 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볼까요? 파이어족의 소득 세팅은 3단계예요. 종잣돈을 모으고 불리고 은퇴 후에 현금 흐름이 나오도록 설계한다. 오늘은 이 중에서 종잣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종잣돈이란 건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유산이나 증여받는 게 크지 않다면 누구나 시작은 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근로소득이죠. 사업소득도 있겠지만 사업도 미천이 있어야 시작을 하는 거니까 대체로는 근로소득으로 시작한다고 보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종잣돈 모으는 것마저도 불려서 시작하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100만원 투자해서 코인으로 1억 만들어서 이걸 종잣돈으로 쓰겠다, 시드머니로 쓰겠다.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실패합니다. 종잣돈이란 게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정도로는 돼야지 한 귀퉁이가 무너져도 나머지가 건재한데, 안 그래도 소액인 돈을 자꾸 뭔가 리스키한 곳에 집어넣게 되면 물론 뭐 몇 번은 성공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지속이 안 되는 겁니다. 종잣돈을 얼마나 모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아무튼 월급을 열심히 모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티끌 모아 티끌이라는 말이 있는데 티끌을 안 모으면 그냥 무예요. 허공이라고. 근데 문제는 이 자산의 성장률이 경제의 성장률보다 높고 자본 수익률이 근로소득 증가하는 폭보다 보통은 더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파이어를 원한다? 그러면 길을 하나 더 뚫어야 돼요. 파이프라인이라고도 하고, 이건 일종의 부의 추월차선이 됩니다. 물론 부의 추월차선 이 책에는 이런 뭐 귀여운 파이프라인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같은 걸로 아예 초격차를 벌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 위주이긴 해요. 하지만 귀여운 파이프라인이라도 좋아요. 일단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귀엽고 가늘다 싶으면 뭐 한 개 더 갖추면 됩니다. 요즘같이 모바일, 온라인 생태계에서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진짜 많아요. 이건 근데 트렌드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야 됩니다. 나에게 맞는 거. 전자상거래에 뛰어들 수도 있고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고. 요새는 AI가 해주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만 관심이 많으면 파이프라인들을 여러 개 구축할 수가 있어요. 저는 10년 전에 좀 열심히 달렸었는데 그때는 블로그였거든요. 좀 손을 놓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수익이 많이 끊겼지만 제가 지난주에 계좌를 보니까 이렇게 뜨문뜨문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이런 경험이 있다 보면 나중에 이걸 바탕으로 또 나만의 앞마당을 지으려는 동기가 생깁니다. 제가 지금 올리는 이런 영상들, 유튜브들은 딱히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때의 습관이 남아 있어서 그냥 만들어 올리는 거죠. 이제는 기반을 많이 갖춰 놓은 상태여서 법인으로 수익을 잡아서 세금도 법인세로 내고 경비도 법인으로 하려고 그렇게 준비해 둔 상태입니다. 이런 파이어족이 된 경험 자체를 돈으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튜브나 서점 같은 데 돌아다니다 보면 쉽게 볼 수 있죠. 심지어 그 방법을 돈 받고 팔아. 당신이 내 책을 사주면 내가 파이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아니라 내가 파이어족이 된다. 아이러니하죠. 유튜브 같은 건 멤버십도 받고 도네이션도 받아요. 완전한 아이러니. 경제적 자유를 위해 멤버십 가입하세요. 근데 당신의 경제적 자유 말고 내 경제적 자유. 경제적 자립의 입장에서만 보면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이런 종류의 파이어족 컨텐츠로 파이프라인을 많이들 만들어서 활용합니다. 구독자 입장에선 좋진 않지만 기왕이면은 그 컨텐츠의 소비자가 되기보다는 생산자가 되시면 좋겠네요. 다시 제 경험으로 돌아와서 보면 저는 당시에 월급이 아주 적었거든요. 진짜 안 쓰고 엄청나게 모았는데 한 5년 동안 1억 정도밖에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이런 종류의 추가 소득, 제 월급보다 더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이 갖춰지니까 종잣돈이 진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 2억은 불과 3년 만에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벌던 사람이 추가 소득을 갖추게 되면 돈이 진짜 미친 듯이 잘 모여요. 왜냐면 적게 벌던 사람은 진짜 거의 안 쓰거든요. 뭐 사치품 이런 거 거의 안 써요. 소비도 그냥 몇백 원, 몇천 원 단위로 비교해 가면서 쓰겠죠. 월급 200만 원 받고 50만 원 정도 지출하던 사람이 부가적으로 2, 300 정도 더 번다? 이러면 그냥 고스란히 이건 다 저축액이 되는 거예요. 저축률이 바로 80% 찍는 거죠. 어떤 부업이 제일 좋다? 이런 콘텐츠도 뭐 심정적으로는 만들고 싶지만 이미 10년이 지난 마당에 제가 떠드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아니까 이런 내용은 스킵할게요. 유튜브 뒤져보시면 진짜 정보는 넘쳐 흐릅니다. 특히 내가 20대인데 물려받은 게 없다? 이런 분들 뭐 30대까지도 괜찮아요. 여유 시간이 많고 일단 시간이 많다면 아직 애가 없어서 여가 시간이 충분하다. 일단 애가 생기면 시간이 확 줄어들거든요. 40대도 괜찮아요. 제가 이제 40인데 이 영상은 지금 AI로 자동으로 비디오 편집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이 작업 배우는데 2, 3일 걸렸어요. 무슨 강의를 들은 게 아니에요. 유튜브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50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뭐 제가 50대 돼본 적은 없어서 제가 50대가 돼서 또 영상을 만들면 그때 가서 또 얘기해 볼게요. 아무튼 종잣돈을 빠르게 모으기 위해서 반드시 한 번은 거쳐야 되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뭐 처음부터 고소득, 초봉이 막 연봉 7, 8천, 1억이다 이러면 굳이 안 해도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하면 뭐든지 이익입니다. 아니 본업도 하고 부업도 그렇게 하면 언제 놀아요? 네, 뭐 그것까진 제가 잘 모르겠네요. 저는 내년부터 열심히 놀려고 합니다. 파이어 한 다음에 시드머니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들 아셨죠? 다음 영상은 시드머니를 굴리는 이야기에 대한 영상을 올려볼게요. 열심히 모은 돈을 잘 굴리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